안녕하십니까. 베릴로그에서 모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베릴로그에서 설계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C에서의 C 프로그래밍에서 함수가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듈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요. 모듈이라는 키워드와 엔드 모듈이라는 키워드 사이에 이제 모듈이 위치하게 되는데, 모듈이라는 키워드 다음에는 이제 모듈 이름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그 포트, 외부 세계하고 연결을 위한 포트의 리스트, 그 다음에 각각의 포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리고 옵셔널하게 파라미터들이 올 수가 있는데, 이 포트 리스트 자체도 사실은 옵셔널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포트가 없는 모듈도 선언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외부 세계하고 전혀 입출력이 없는 모듈이라는 것은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뭔가 회로가 있으면은 외부로부터 값을 받고 외부로 값을 보내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이 없는 모듈이라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할 때 시뮬레이션의 최상위 레벨에 해당하는 모듈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베릴로그에서 테스트 벤치를 만들 때 그 최상단 모듈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즉 테스트 벤치 자체는 입력을 생성하는 부분도 이 모듈 안에 있고, 그 입력을 받아들이는 부분도 모듈 안에 있고, 이 입력을 써서 이 출력을 만드는 회로도 내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세계하고 뭔가 주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벤치를 의미하는 모듈인 경우에는 이 포트가 생략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이제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5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시그널들에 대한 선언부가 있습니다. 와이어 또는 REG 타입의 여러 변수들을, 신호들을 선언하는 부분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로 자체를 기술하는 방법은 여기 데이터 플로우 문장 또는 다른 서브 모듈들의 인스턴시에이션 또는 비헤이비어럴 스테이트먼트라고 해가지고 모듈의 행동을 알고리즘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모듈의 기능을 기술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태스크와 펑션들에 대한 정의가 여기 올 수 있는데, 이 태스크와 펑션은 비헤이비어럴 스테이트먼트 안에서 호출할 수도 있고 데이터 플로우 같이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태스크와 펑션의 정의는 이 모듈 내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태스크와 펑션을 모듈 선언부 안에 정의를 하더라도 이 태스크와 펑션은 이 모듈을 벗어난 곳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통 C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를 정의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태스크나 펑션에 대한 정의, 이거는 모듈 내, 그 선언된 모듈 내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 컨커런시 관점에서 생각할 게 있는데요. 앞서서 모듈을 기술하는 방식이 한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미 만들어진 모듈을 불러다가 쓰는 모듈 인스턴시에이션,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어사인먼트 문으로 대변되는 그런 방식, 앞에서 데이터 플로우 방식이라고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볼 것 같으면 데이터 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대표적인 것이 assign 스테이트먼트입니다. assign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해 가지고 어떤 할당문이 뒤에 오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데이터 플로우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러한 continuous assignment, data flow 표현 방식. 그 다음에 procedural block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앞에서 말한 behavioral description에 해당한 거, always 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또는 이제 그 모듈 인스턴시에이션이기는 한데 베릴로그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프리미티브들이 있어요. AND 게이트나 OR 게이트나 뭐 NOT 게이트나 NAND 게이트 같은 이런 것들은 베릴로그 시스템 자체에서 사용자가 그냥 불러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는데, 이런 프리미티브 인스턴스들, 이런 네 가지 형태들로 구성된 이제 그 회로 모듈에 그 기술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듈 인스턴스나 프리미티브 인스턴스나 컨티뉴어스 어사이먼트나 또는 프로시저럴 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모듈 내에 뭐 아무데나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모듈에서 엔드 모듈까지. 그럼 얘네들끼리 서로 컨커런트 하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always 문이 있고 여기에 또 다른 always 문이 있고 이쪽에 assign 문이 있고 여기에 모듈 인스턴시에이션, 뭐 add 모듈을 이렇게 인스턴시에이션 했다고 하면은 이 네 개의 동작이 서로 컨커런트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 실행되고 어떤 게 나중에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 네 개의 그 회로에 대한 기술이 동시적으로 실행된다 이런 말입니다. 순서가 없이 이 always와 이 always가 동시에 병렬적으로 실행되고 동시에 이 assign도 병렬적으로 실행되고, 이 순서를 어떤 식으로 배열하든가에 상관이 없이 얘네들 간의 어떤 실행 순서는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커런시의 단위가 모듈 인스턴스나 프리미티브 인스턴스나 컨티뉴어스 어사이먼트 문이나 프로시저럴 블록, always 문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프로시저럴 블록 중에는 이니셜 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예. 그리고 이제 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포트를 이제 쭉 선언을 하죠. 모듈 헤더에 모듈이라고 쓰고, 그 다음 모듈 이름이 온 다음에 이제 괄호 뒤에 포트들의 리스트가 오고, 세미콜론이 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포트 리스트에 대한 선언이 뒤에 또 따라오는데, 이 선언부가 이에서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 선언부에 기본적으로 모듈의 모드를 이제 쓰게 되는데, 모드라는 것은 이제 디렉션을 말합니다. 신호의 방향, 인풋인지 아웃풋인지 인아웃인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모듈들의 타입을 선언해 줘야 돼요. 이게 어떤 타입이냐, 즉 와이어 타입이냐 RG 타입이냐, 이걸 구분해 줘야 되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와이어 타입이 됩니다. 따라서 RG 타입인 경우에는 따로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DFF 모듈에 Q라는 포트는 아웃풋인데 RG 타입이기 때문에 RG 타입이라고 한 번 더 이렇게 언급을 해주게 됩니다. 반면에 인풋으로 쓰는 D하고 CLK 리셋은 와이어 타입이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이 별도로 없어도 됩니다. 물론 와이어라고 써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디폴트가 와이어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언급도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왜 그러면 Q는 RG 타입이냐? 출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RG 타입인 건 아니고요. 이와 같이 프로시저럴 어사이먼트 문 내에서 값을 받아가는 것들은 C 프로그래밍에서 변수와 같은 의미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무언가 할당을 받으면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여기에 이제 이런 골뱅이 안에 있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always 문이 이제 실행이 되는데요. 이때 리셋 신호의 값에 1이냐 0이냐에 따라 가지고 Q가 0이 될 수도 있고 Q가 D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리셋이 1이어서 Q가 0이 되면은 다음번 always 문 실행 때까지 그 Q의 0의 값을 계속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reg 타입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야만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포트의 그 방향들 간의 관계인데요. 요게 이제 모듈의 경계선이라고 했을 때, 인풋으로 선언되어 있는 것 같으면 얘는 무조건 뇌 타입입니다. 즉, 와이어 타입이라 이 말이죠. 인풋 포트는 무조건 인풋 포트들은 무조건 와이어 타입이에요. 그런데 아웃풋 포트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RG 타입일 수도 있고 와이어 타입일 수도 있어요. 뇌 타입일 수도 있어요. 아웃풋으로 선언된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회로 내에서 이 값을 만들어낼 때 이 아웃풋 포트에 해당하는 신호가 always 문 등의 procedural assignment 문 내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문장에 의해서 값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RG 타입이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continuous assignment 문이나 assignment 문에서 어떤 값을 받는 그런 형태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모듈을 인스턴시에이션 해서 다른 모듈에서 얻어낸 값을 쓰거나 할 때는 그냥 와이어 타입인 경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로 값을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RG나 뇌 타입 다 가능합니다. 근데 입력일 때는 그냥 바깥에서 주는 값을 그냥 받아 쓰는 거라서 그냥 와이어 타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인아웃인 경우에는 이때도 와이어 타입이어야 됩니다. 예, 반드시. 그리고 이러한 그 인풋과 연결되는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이 모듈을 불러다 쓰는 어떤 모듈이 하나 더 있다고 할 때, 상위 모듈이, 그 모듈에서는, 자, 우리가 지금 인스턴시에이션 하는 모듈 A라고 합시다. A 모듈을 불러다 쓰는 모듈에서는 이 인풋에다가 값을 줄 때는 REG나 뇌 타입 다 가능한데요. 인아웃과 연결될 때는 뇌 타입만 가능해요. 와이어 타입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인아웃 포트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아웃 포트인 경우에는 와이어 타입만 가능하다. 예. 그리고 아웃풋 포트에 붙는 그런 신호는 뇌 타입만 가능합니다. 그 상위 탑 레벨에서 보면은 A 모듈에서 나온 값은 그냥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기 때문에 RG 타입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듈들을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풀레더라고 하는 모듈이 어디 선언되어 있다고 할 때, 이 모듈들을 불러서 쓸 때 포트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어떤 모듈이 있을 때 이 모듈을 이용해서 이제 또 새로운 모듈을 만드는데, 그 상위 레벨 모듈에서 이 모듈을 이용할 때 포트들을 연결해서 이제 활용하잖아요. 이 포트들의 연결 상태를 기술하는 부분이 여기 이제 이 부분인데요. 자, 풀레더 4가 선언이 되어 있고, 앞에 모듈이라는 키워드가 빠졌네요. 풀레더 4가 지금 여기 선언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풀레더 4를 불러서 인스턴시에이션해서 쓰고 있습니다. 쓸 때 이 풀레더 4를 U0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러서 쓰고 있고, 여기에 sum, co, a, b, c, in이라고 하는 5개의 신호를 여기다가 이제 연결하고 있어요. 연결할 때 여기에 이제 연결하는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잖아, 이름이. sum이 있고, c 언더바 o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 in이 있고,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런 신호들, sum이니 c온이 하는 신호들은 탑 모듈에서 선언되어 있는 신호들이죠. 이 탑 모듈에서 선언된 신호들이 U0 모듈, 다시 말해서 풀레더 4 모듈에 어떤 포트하고 연결되는 거냐 하는 거는 순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포트 매핑 바이 오더라고 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모듈을 선언할 때 포트들이 나타난 순서에 의해서 그 모듈을 불렀을 때 연결하는 그 외부 신호들의 연결 상태가 나타나는 순서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썸이라는 포트에 대문자 썸이라는 신호가 연결되고 cout이라는 포트에 c_o 라는 신호가 연결되고 소문자 A는 대문자 A에, 소문자 B는 대문자 B에, 소문자 C는 Cin에 연결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U0의 포트 5개는 sum, cout, A, B, C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 걔네들한테 이 탑 모듈에서 붙는 신호의 이름들이 이렇게 대문자 sum이나 co나 a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걸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매핑하다가 보면은 실수를 할 수가 있죠. 포트의 개수가 특히 많아질 때는 이 순서를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A가 먼저 나오나 out이 먼저 나오나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거가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으로 매핑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by name, 이름에 의해서 연결한다는 거죠. 쓰는 방법은 약간 복잡한데 이 방법을 더 권장합니다.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트 이름은 점으로 시작해서 쓰게 되고요. 그 포트 이름 뒤에 괄호를 해가지고 그 포트에 연결되는 상위 모듈의 신호 이름을 적어주게 됩니다. 즉 .cout은 풀레더4의 포트 이름이고, 괄호 안에 있는 c_o는 탑 모듈에서의 신호 이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um은 sum이라는 이름의 포트에 대문자 sum을 연결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a 괄호 a는 소문자 a라는 이름을 가진 adder4의 포트에 대문자 a라는 이름의 탑 모듈의 신호를 연결하라, 그런 뜻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이름에 의해서도 포트 매핑을 할 수 있는데, 이 이름으로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선언된 포트의 그 비트 수와, 예를 들어서 2비트 값이 있는데 거기다가 연결할 때 1비트 신호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는 1비트 신호가 포트로 선언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3비트 신호를 연결하면 안 되네. 포트에 연결된 신호하고 서로 폭이 다르면은 비트 수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허용은 해줘요. 그렇지만 어느 비트하고 과연 2비트하고 1비트를 붙였을 때 이 2비트 중에 1비트는 아무데도 연결이 안 되게 되는데 문제가 없겠냐, 이 3비트 중에 2비트는 연결해서 제외되는데 문제가 없겠냐, 이런 질문이 남는 거죠. 그래서 경고는 발생합니다. 주의하라고. 그렇지만 이거를 베릴로그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연결하지 않는 포트가 있잖아요. 출력 같은 경우가 특히 연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풀 애더가 있는데, 예를 들면 풀 애더가 있는데 여기에 출력이 2개죠. 하나가 썸이고 하나가 캐리 아웃이에요. 입력으로 들어오는 ABC는 무조건 연결을 해야 하지만 출력으로 나가는 썸하고 캐리 아웃 중에 캐리 아웃은 쓰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데도 연결 안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거 연결을 안 했다 하는 거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렇게 빈칸으로 비워 놓음으로써 by order의 순서에 의해서 포트 매핑을 할 경우에는 그냥 콤마와 콤마 사이에 빈칸으로 비워 놓음으로써 요 자리에 오는 포트는 아무데도 연결을 안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이름으로 하는 경우에는, by name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sum, 대문자 sum, 콤마하고 .a, 대문자 a,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으로 매핑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연결되지 않는 포트는
아무 언급도 안 해주면 됩니다. 그냥 비워만 놓으면은 돼요. 굳이 이름을 언급하고 싶으면은 by 여기서는 cout 하고 빈 괄호만 이렇게 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라키칼 이름 쓰는 방법이 있는데 거의 쓰는 일이 없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여기 탑 모듈 안에 U0라는 모듈이 있고 또 N1이라는 모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U0 안에 또 N1이라는 모듈이 있고 N2라는 모듈이 있고, 이런 경우에 이 탑 모듈 수준에서 이 U0 모듈 안에 있는 다른 모듈을 언급할 일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가능하다 이거예요. 점을 여러 개 찍어서 가능합니다. 탑 모듈 밑에 U0 모듈 또는 U0 모듈 밑에 U0 모듈에 있는 어떤 Q라는 포트,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을 여러 개 찍어 가지고 계층적인 관계에 있는 이름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탑이죠. 탑 밑에 Q라는 포트, 탑 밑에 U0라는 모듈 밑에 Q라는 포트, 탑 밑에 N1이라는 어떤 모듈, 이렇게 하이라키칼하게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요 예제는 이제 여기에 낸드 게이트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SRH를 만드는 경우도 요 상황을 그대로 베릴로그로 한번 표현해 보자 이 말이에요. 일단 이 모듈 자체의 이름은 SRH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에 들어가는 입력이 두 개죠. S바와 R바. 그리고 출력이 Q하고 Q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웃풋 인풋 선언해 보면은 Q바, S바, R바가 여기 이제 아웃풋하고 인풋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두 줄이 요 낸드 게이트의 연결 상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낸드 게이트는 N1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N2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낸드 게이트의 출력 부분에 지금 Q가 붙어 있어요. N1, 그래서 Q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입력이 하나가 S바고 또 하나가 Q바예요. Q바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N2라는 낸드 게이트는 출력이 Q바고, 그 다음에 입력으로 Q하고 R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회로를 베릴로그 코드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때 이제 볼 것은 여기가 모듈들의 인스턴스만 가지고 모듈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풋 아웃풋들이 전부 다 와이어 타입이에요. 연결 정보만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넷 타입이면 됩니다. 즉 와이어 타입이기 때문에 추가의 어떤 선언이나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연습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1번 한번 볼까요? 모듈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수 요건인가? 모듈 기술 중에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사실은 모듈이라는 키워드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듈의 이름, 그리고 포트 리스트가 나오는데 포트 리스트는 생략 가능하죠. 그러니까 바로 세미콜론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이제 포트 선언하고 실제 모듈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나오는데 이거 다 옵션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end 모듈 이렇게 써도 틀리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번에 해당하는 건데 요 그림 상황을 가정했을 때 shift rg라는 모듈의 선언부를 한번 만들어 봐라. shift rg 모듈에 포트 선언을 한번 써봐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출력을 보통 앞에 쓰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reg out, 그 다음에 콤마 reg in, 콤마 clock 이런 식으로 하고 세미콜론, 그리고 요 세미콜론 앞에는 모듈의 이름 shift reg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출력이니까 아웃풋 해가지고
알리지 아웃이라고 쓰고, 근데 얘가 비트가 어떻게 돼요? 4bit이죠? 예. 그래서 벡터로 써줘야 됩니다. 요 사이에다가 벡터 표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인풋인 경우도 보시면은 이 RG인은 3bit이에요. 그래서 4bit이에요. 그래서 RG인. 그 다음에 클락이라는 신호는 1비트니까 그냥 인풋 클락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